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알려드릴 무기는 정말 유명하고 멋진 무기는 맞는데 좋은 무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유로콥터 타이거 공격 헬기 알려드리겠는데요. 타이거 공격 헬기 그러면 한 10년 전쯤에 우리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야, 이렇게 멋지게 생긴 공격 헬기가 있냐? 이거 아파치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론들이 있었는데 실제 운용을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해보니까 이건 뭐 이래?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럽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미 육군의 차세대 공격 헬기 아파치죠. 1975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이 1975년, 76년, 77년 이 무렵은 정말 이 미국에게는 황금기였어요. 미국 무기사에서 황금기였죠. 냉전이 완전히 극한에 치달아 있었던 때고, 그래서 월남전 때 코브라 공격 헬기라는 새로운 개념의 헬리콥터를 만들었다가 그 코브라 공격 헬기가 이게 무장 능력이 좀 약하구나 해서 바로 그 코브라의 후속으로 샤이엔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샤이엔은 날개가 완전히 그냥 뭐 고정이 그런 비행기처럼 날개가 크고 속도가 뒤에 프로펠러까지 붙여가지고 엄청 빠르고 하니까 공군에서 아니 육군지들이 왜 우리 영역을 넘나드는 건데 해가지고 이제 육군하고 공군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샤이엔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파치를 만들었어요. 1975년. 그리고 1976년도에 F-15가 나왔죠. 1977년도에 A-10 그리고 F-16 이런 게 나왔죠. 완전 이 시기에 황금기였고 이때 75, 76, 77년도에 만들었던 이 항공기들, 헬리콥터가 지금도 미군에서, 미육군에서, 미공군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공격 헬기란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미국이 이렇게 생긴 헬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저게 도대체 뭐야? 저런 거 정말 필요한 거야? 아니, 저거 너무 오버스펙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월남전 때 미국이 아파치 이전에 그 최초의 공격기라고 할 수 있는 코브라를 쓰는 걸 보고 야, 맞아. 우리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저 탱크들이 5만 대인데 우리 나토의 탱크는 2만 3천 대야. 그러면 탱크 대 탱크로 이 유럽 평원에서 기갑전이 붙으면 우리가 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저 미국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 공격 헬기를 가지고 저런 헬리콥터를 가지고 위에서 때리자 해서 독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BO-105 독일제 헬기에다가 옆에다가 로켓 갖다 붙이고 프랑스는 가젤이라고 하는 헬기에다가 또 로켓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냉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이때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작전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작전 기동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맨 앞에서 전차부대가 그냥 충격을 해가지고 침입,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기계화 부대들이 쫙 따라와서 전차가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그 공간으로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와서 기계화 부대 이제 보병이 있죠. 그래서 이 전과 확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갇힌 적을 포위 섬멸하고 뭐 이렇게 한 게 공산권의 주요 아주 전통적인 트렌드였는데 이걸 1985년도에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프랑스 파리만 그냥 때려버리면 돼. 해가지고 이 기갑, 포병, 방공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작전기동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지원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하나의 어떤 유닛으로 그냥 때려버려. 그래서 그냥 파리까지 그냥 달려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달려오는 그 기갑 세력들 거기다가 따라붙어서 보병까지 갖춰오고 그게 방공무기까지 갖춰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뭐 가젤, BO-105 이런 것들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야, 튀지 안 된다. 그래서 야, 안 되겠구나. 우리도 미국처럼 저 아파치 같은 공격 헬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아파치를 사지는 못하겠다. 야, 우리도 뭐 한 칼 하는데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긴 만드는데 미국만큼 우리가 경제력은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철천지 원수였던 독일과 프랑스, 정확하게는 서독과 프랑스가 차세대 공격 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1987년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알기 쉬운 무기백과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와 서독은 지금의 독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전투기에서부터 탱크, 함정, 뭐 모든 무기체계 거의 공동 개발을 같이 일단은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적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간 것들은 또 나중에 또 호평을 또 받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이거인데 여기는 끝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정부님이 독일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정말 뭐 조별 과제는 잔혹사죠. 시작부터 틀어진 타이거 프로젝트인데 저도 뭐 제 아들 지금 대학 다니는 아들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조별 과제 하고 하면 보니까 누구는 자기 하라는 거 안 해와요. 정말 짜증나요. 나만 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그 옆에 보는데 사실 조별 과제 하면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프랑스가 독일 서독을 부릅니다. 야, 이제 우리 컨소시엄도 만들었겠다. 본격적으로 공격 헬기 개발 시작해볼까? 그래서 이제 서독이 그래야지. 근데 유로컵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받았는데 니네 말이야 지금 만들겠다는 그 공격 헬기 사양이 애초에 나랑 얘기한 거랑 좀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아니 우리는 우리 작전 환경에 맞춰야지 대전차 공격보다는 지상군, 공중 엄호 그리고 헬기 잡는 공대공 전투 능력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니까. 서독은 아니 최일선에서 공산군 전차부대 상대하는 내 입장 생각 안 하냐? 우리 이거 대전차 공격 헬기 만들기로 했던 사업 아니었어? 프랑스는 아니 억울하면 개발비 더 대든가 우리는 공중 엄호용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대전차 중무장 원하면 니들이 돈 좀 더 대든가 해. 그래서 이제 서독이 그래 알았다. 니네는 니네 사양대로 HAP 버전 만들어라. 우리는 대전차 공격 전문 PH2 버전으로 만들 테니까 이것만 만들고 우리 다시는 협업하지 말자. 징글징글한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독하고 프랑스는 작전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 서독은 그냥 최일선 아닙니까? 서독의 이 동쪽 국경에 동독이 있죠. 그리고 서독의 또 이 남쪽 국경으로 또 폴란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서독은 완전히 그냥 이 민주 진영의 자유민주 진영의 최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5만 대의 전차를 완전히 한 방에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게 서독이었고 이제 프랑스는 서독이라는 완충지역이 있죠. 그럼 프랑스가 당시 이제 전투를 하면 어떤 전투를 하냐? 여기 이제 보병을 주로 들이밉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격 헬기는 보병을 엄호하죠. 보병을 엄호하려면 기관총, 기관포 같은 게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원하는 어떤 그런 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 또는 소련의 헬기들이 또 공격 헬기들이 오면 그것도 격추시켜야 되죠. 그러면 헬기인데도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서독은 완전 달랐죠. 뭐 독일은 5만 대 일단 상대해야 되니까 무조건 대전차 미사일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야 우리는 기관포 달고 공대공 미사일 달 거야. 독일은 무슨 소리 대전차 미사일 주렁주렁 달아야지. 그럼 따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종류 형상이 그런 이유 때문에 동시에 개발된 타이거입니다. 그 화려한 데뷔를 1991년도에 했는데 데뷔는 이때 했지만 실제 전력화는 또 한참 걸립니다. 왜냐? 데뷔가 91년도인데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해버렸죠. 소련 망하고 나서 그 무시무시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진영들 공산권들 그냥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서 다 서독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어쨌든 데뷔는 1991년도라는 무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데뷔를 했습니다. 타이거 HAP 여기는 이제 지원 방호 헬기라는 프랑스어의 이니셜을 따서 HAP라고 했는데 제가 뭐 프랑스어 잘 못하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타이거 PAH2 여기는 이제 전차 방어 헬기라는 독일어의 또 이니셜을 땄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독일어 잘 못하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PAH2는 독일 버전, HAP는 프랑스 버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 형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요. 자 일단 프랑스 버전에 보면 앞에 기관포가 달려 있습니다. 30mm 기관포고 그런데 독일 버전에는 기관포가 없어요. 왜냐? 독일은 전차하고 싸워야지 보병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병은 패스. 우리는 무조건 전차야. 전차하고 5만 대의 전차하고 싸워야 되니까 5만 대의 전차하고 싸울 시간도 없는데 보병 뭐 보인다고 해서 얘들도 죽여주고 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대전차 미사일들. 로켓. 여기는 기관포. 근데 이 기관포 터렛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포 터렛을 달면 이 무장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프랑스는 보조 연료 탱크를 큰 걸 달고 있어요. 왜? 보병들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보병들 엄호해줘야 되니까 진격하는 보병들. 그래서 헬기들은 주로 이제 비행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항속거리가 그만큼 짧으니까 보병들 따라다니려고 하면은 크게 뭐 많은 지원 못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무장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달아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달죠. 그리고 로켓 달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스팅어 그런 공대공 미사일 달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또 센서도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아파치처럼 로터 위에 센서가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정에 그냥 달려 있어요. 이 아파치 코브라와 이 타이거의 아주 결정적인 또 다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아파치나 코브라는 거너, 즉 무장사가 이 전방석에 탑니다. 전방석에 타죠. 그리고 조종사가 후방석에 타죠. 그런데 이 타이거는 조종사가 앞에 탑니다. 그리고 거너, 즉 무장사가 뒷자리.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키가 크기 때문에 윗자리라고 할 수 있죠. 윗자리에 타고. 그래서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무장사의 바로 위에 무장사하고 시선이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이 천장에다가 센서를 붙여놓고 이 천정하고 무장사의 시선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 시스템이고, 여기는 이제 탐지를 좀 더 멀리 하고, 왜냐 대전차 로켓을 쏴야 되니까, 대전차 미사일 쏴야 되니까 더 멀리 보겠다 이거. 여기는 이제 기관포 쏘니까, 여기는 대전차 미사일 쏘니까 7km짜리, 8km짜리 이런 미사일 쏘니까 최소 8km 봐야 된다. 당연히 위에 있어야 멀리 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자, 그래서 유럽 헬기 기술의 집약체, 미국도 놀라게 했던 타이거 공격 헬기의 첨단 기술입니다. 딱히 첨단 기술이란 거는 소재를 탄소 섬유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3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6톤인데, 그런데 엔진은 좀 허약했어요. 롤스로이스에서 1303마력짜리 엔진 2개를 갖다 붙였는데, 우리 수리용 같은 경우에 한 1800마력 이상 짜리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약한, 그리고 최대 속도는 좀 빨라요. 290km. 그리고 작전 반경은 400km. 자, 무장은 프랑스 버전은 지아트에서 나오는 30mm 기관포, 그리고 70mm 로켓,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4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각각 나라들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다르게 조합을 하죠. 기관포를 달면 이 기관포 트렛이 워낙 무겁고 엔진은 이렇게 빈약하다 보니까 기관포 트렛을 달면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아주 바보 같은 헬기가 아주 비싼 값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트라이갓이라고 하는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고 자기네들은 유럽판 헬파이어다 라고 하고 막 선전 엄청나게 했었어요. 트라이갓. 근데 당시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 사거리 8km, 그리고 이제 파이어 앤 포겟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헬파이어 미사일이 있는데, 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해서 NVIDIA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일단 이 헬파이어 미사일은 레이저 조준 연동을 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데, 얘는 적외선 연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조준해주고, 또 지금은 이제 헬파이어는 밀리미터파를 쏴주고 그걸 이제 따라가는데, 여기는 적외선으로 그냥 탐지를 해서 딱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적의 탱크가 당연히 적외선 열추적 아닙니까? 탱크에서 나오는 배기 열, 또 엔진에서 나오는 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탱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미사일의 센서가 봤을 때, 뭐가 벌건 게 있구나, 저게 탱크야 하고는 이제 탱크로 쫓아 들어가는 건데, 컨셉은 좋죠. 그런데 어떤 연막탄이 나왔냐? 적외선을 방어하는 연막탄이 나온 겁니다. 한국 육군 탱크들, 장갑차들 쏘는 연막탄, 좀 황색으로 생긴 그 연막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외선을 방어합니다. 시야도 방해해주지만 적외선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적외선 차단하는 연막탄을 쏴버리면은 이 트라이갓 미사일은 목표를 상실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도 우리 독자적으로 적외선 차장 연막탄을 만들었는데, 공산군들도 당연히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마나한 그런 미사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야심차게, 야 우리가 미국 거보다 더 좋아, 더 정확해 라고 하고 만들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적외선을 방어하는 연막탄 만들어버리니까 꽝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버전을 만들었는데,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호주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국가들 외에 호주가 유일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별 과제를 하고 선진국들 4개 나라가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대가 안 됩니다. 소량 생산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비싸겠죠. 아파치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뭐 제가 다 읽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독일 버전, 또 프랑스 버전은 또 세 종류나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버전, 뭐 호주 버전 이렇게 다 다른데, 호주는 이제 아까 그 트라이갓 미사일 망한 거 보고 우리는 헬파이어 붙여줘. 우리는 미제 붙여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미제 아파치 헬기 샀으면 됐을 텐데, 호주 여기 정말 바보 같은 정말 천하의 삽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그 유도 로켓 그거 붙여줘 하는데, 그거 붙이다가 보니까 유지비가 또 올라가죠. 또 개발비가 올라가죠. 그리고 개발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호주한테 또 엄청나게 비싸게 납품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소량의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됩니다. 일단 프랑스는 신뢰성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요. 가동률은 평균 25.6%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들 국산인데도 부품 갖다 달라고 하면 빨리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한국 해군에서 탈레스 유럽제 탈레스의 골키퍼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느리게끔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골키퍼, 우리 한국의 군함들 중에서 골키퍼 시스템 멈추어져서 다녔던 적 많이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KDX2, 즉 충무공 인순시급 구축함 할 때 골키퍼, 또 독도함 골키퍼 했다가 FFX, 즉 인천급, 대구급 이거 할 때 펠링스로 갈아탔지 않습니까? 아니 20mm 펠링스보다 30mm 이 골키퍼가 훨씬 더 위력이 좋은데 왜 갈아타냐? 라고 했는데, 후속 군수 지원이 유럽 사람들은 도대체 세월 내월인 겁니다. 6개월이 다반사인 거예요. 여기도 국산인데도 그냥 안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동률이 25.6%, 높은 유지비, 그리고 형편없는 후속 군수 지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못 쓰겠다. 국산이지만 어쩌겠냐. 이제 이렇게 되고, 독일은 역시 신뢰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는 가동률이 더 떨어져요. 평균이 20%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이제 20% 가동률, 25.6% 가동률. 자, 호주는 22대를 샀는데 정말 뭐 호주는 천하의 삽질을 한 거죠. 가동률이 이제 호주는 멀다 보니까 더 떨어져요. 15.9%.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쏘려고 하니까 열상 장비가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4km밖에 못 보는 겁니다. 아니 헬파이 미사일 8km 날려야 되는데 4km밖에 못 보는데 뭘 보고 8km짜리 미사일 날립니까? 그래서 열상 장비가 형편없는 성능. 그래서 미사일을 못 받쳐주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지금 뭐 호주는 미국하고 같이 여러 가지 데이터 링크 작업하죠. 그거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꽝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 ROC, 즉 요구 성능에 총 76건이나 성능 부족. 이 국정감사에 나왔던 겁니다. 납기 지연했죠. 운용 유지비 초과했죠. 그래서 호주는 2011년까지 이 22대를 다 납품받았는데, 호주는 2020년도에 이거 전량 퇴역 결정해 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다 버리자. 10년 쓰고 아파치보다 비싼 이 타이거 헬기를. 그래서 지금 호주는 아파치 구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말했잖아. 무기는 메이드 인 USA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은 정말 그럴싸한 이런 폼. 아주 디자인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어요. 저 실제로 봤는데 멋있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디자인인데, 폼만 좋으면 뭐하냐? 실속이 있어야지. 그래서 무기는 메이드 인 USA. 지금 뭐 저는 그래서 유럽제 무기를 싸다고 도입하고 조건 좋다고 도입하고 하는 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후속 군수 지원이 미국이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이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과 프랑스 정말 합작해서 무기 개발할 때마다 다 실패하고 다 싸우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또 합니다. 유로탱크, 또 F카스 6세대 전투기, 또 4세대 전차 사업 또 합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눈은 없죠. 그런데 이제 대폭 감군을 해서 규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이 높은 이상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해줘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는 뭐 독일군이든 프랑스군이든 너무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밉지만 그래도 지금도 붙어서 같이 무기 개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이상. 그렇지만 현실은 시궁창. 타이거, 이름은 타이거 정말 멋진데 아쉽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